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과 가장 많이 조회해서 참고하신 리포트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지난주에 저희 휴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많이들 대표님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인사이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 10시 반 구간에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을 꼽아봤어요. 특징은 제약바이오가 정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위에 있는 대화제약이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가 중국 판매 임박했다는 소식 속에 상한가 근처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4위에 있는 HL사이언스, 랩지노믹스, 대봉LS, 8위의 블루엠텍까지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 쪽에서 4종목이나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오늘 다 같이 오른다라기보다 앞서 김태성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일정이 있거나 이슈 있는 종목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7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불안이 이어지고 있죠. 방산주 여전히 강한데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5거래일 동안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LK 삼양 오라이언 관련주고요. 10위의 해성 에어로보틱스. 어제에 이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아무래도 로봇 택시에 대한 영향이겠죠. 좀 그 관심권역의 로봇주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언급을 안 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대표님. 뭘까요? 삼성전자. 맞아요. 삼성전자 오늘은 좀 이야기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날인데요. 일단 주가만 놓고 보면 약세고 전 가장 아쉬운 게 수급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수급의 향방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기대도 조금 했었거든요. 기대를 한 게 제 잘못일까요?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이 사실 오늘 그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나와서 맞아요. 한 컨센이 한 11% 정도 하회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임직원의 그 반성문식으로 좀 사과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9조면 그래도 많이 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2분기 대비 좀 감소했다는 것이 약간 시장에서 투심이 좀 안 좋은 그런 형태로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그 가격 상승률 둔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 섹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 악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삼성전자를 그 외국인에 대한 삼성전자 수급은 올해 그 매크로 이벤트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쨌거나 엔화로 빌려서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한 자금을 청산을 지금은 해야 금리 인상하기 전에 대출금을 좀 갚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기적인 자금 청산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떤 나라건 그 국가의 1등 기업은 30-40% 정도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V자 반등보다는 지금 조정의 한 9할 정도, 90% 정도는 나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매도했습니다. 9월 달부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사는 양상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9월 초부터 지금 10월 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1등 자산운용사인데 운용 규모가 1경 정도 되거든요. 1조 곱하기 10,000배. 네. 근데 이 1경 정도 운영하는 블랙록이 삼전의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어떤 대형 그 장기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니라 파생 시장에서의 투기 세력의 매도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블랙록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떤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나온다면 들어올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생 시장에 다시 그 롱을 외치는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조정 파동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ABC 파동으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바닥권까지 거의 다 왔고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괜찮다. 삼성전자 조언을 주신 거고요. 저희는 외국인의 매도를 참 많이 걱정했는데 블랙록의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 크게 받을 필요 있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투심을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조언이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는 전자가 올라오면 같이 따라온다라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반도체 전체의 회복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 아무래도 전체 회복이 되려면 역시나 삼전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그 낙수 효과로 이제 수급도 같이 중소형 그 스몰캡 쪽으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도 양상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개별 종목 간의 그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온도 차이는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 어떤 뭐 그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서는 수급이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동 불안 속에 방산주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틀 연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도 거래 대금이 좀 동반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네요. 이 가운데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유난히도 많이 검색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산주 가운데서도 탑픽의 자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성비 값이라고 해서 이제 국산 방산주들이 요새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 분할 때문에 그 거래 정지가 꽤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산주가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일 때 주가가 이제 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거래 재개가 27일 날 되고 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K9 그리고 레드백 이런 파워팩을 이제 국산화를 완료를 한 다음에 이제 중동에다 수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유럽의 이제 국방력 강화가 이제 조금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K9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산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26년도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59%에서 23년도 대비해서 22%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랑 유럽 그 UAE랑 이제 교체 수요까지 반영이 되면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끝나더라도 이 방산에 대한 그 필요성은 이제 유럽 그 전역에서 지금 느꼈기 때문에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리포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신 보고서 내용 들여다보면서 전략도 세워볼게요.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인데요. 다 오늘 나올 리포트 안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신 종목들입니다. 자, 1위로는 펩트론, 신한투자증권에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가 되는 중이다 라며 리포트 제시했고요. 강원랜드 키움증권이 제시합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꽤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여기에 밸류업 기대감도 충분하다라는 판단 더해졌고요. 키움증권이 하나 더 제시하네요. HL 만도. 3분기 실적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서 향방을 갈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역시 단기 실적 부진과 중장기 성장 기대감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IBK투자증권에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여기에 또 계약 체결 소식까지 호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1위에는 펩트론 가볼게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평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이 종목 안에, 기업 안에 있는 건가요? 일단 이 펩트론 리포트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 내년에 그 임상 1상 결과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 증명된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4분기 내에 임상 1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에 본 계약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임상 1상이 이제 신청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펩트론 이슈를 좀 정리를 한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좀
그런 건데 아직 뭐 숫자로 증명이 됐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고 사실 위고비에 대한 국내 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펩트론의 일라일리 계약 체결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호재로 좀 이게 주가가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도 사실 목표 주가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매수 의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 의견도 정리 내지 않았고, 보고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도 보면 펩트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매수를 권한다거나 사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종류의 이슈가 뭐 있다 이 정도로만 사실 정리를 했던 상황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100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주시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오늘 매도하고 만약 상한가를 제대로 말아 올리면 네. 이게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시장을 보면은 상한가를 완벽하게 말아 올리지 못하고 상한가 갔다가 한 5장 돼서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형태로 막 그 갭상승 시작한 다음 윗꼬리 형태로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펩트론 이슈도 안고 있는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봤는데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료가 있어요. 세계 1위 의약용 셀룰로스 유통사인 컬러콘과 1조 원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주가 업사이드 이유하겠습니까? 네, 오늘 일단 그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 68,000원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맞아요. 네, 3분기 저희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3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 7.1%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시장 기대치는 좀 하회할 수 있다. 이유가 첫 번째가 환율 하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대란으로 지금 물류비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진한 가격 스프레드 이렇게 세 개 정도로 꼽았는데 오늘 그 최근에 이제 이슈는 세계 1위 의약용 그 셀룰로스 유통사인 컬러콘이랑 1조 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년간 시장에서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리포트이고 또 이제 글리세린 전망이 하반기부터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엔 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학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어쨌거나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주카포급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내 화학주, 철강주, 뭐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나 뭐 리튬, 니켈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은 이 중국에서 그 원재료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을 주도하는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 국내 화학주라든지 알루미늄 뭐 이런 주식들은 떨어졌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니까 선물 가격도 지금 보면 구리 선물 가격, 뭐 유가 지금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루미늄도 지금 오르고 있고 화학주도 지금 스프레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맞물려서 우리 화학주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그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그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더블자 패턴으로 소위 말하는 그 이중바닥, 쌍바닥을 다지고 좀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비도 좋고 지금 매물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료도 좋은 상황에서 차트상의 추가 상승 여력, 그러니까 잘 다지고 있는 이 차트의 흐름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정밀화학 저희가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은 또 휴장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퐁당퐁당 쉬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있었거든요. 내일은 하루긴 하지만 후반부 증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투자자분들께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후반부라면 네. 어떤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이요. 목요일, 금요일이요? 목요일, 금요일은 일단 그 미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일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안 좋게 좀 나왔기 때문에 금일 마이크론, 이 디램 쪽을 담당하는 미국 증시 업체 중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의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 약간 선행하는 성격도 최근에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삼전이 오늘 좀 종가 부근에 좀 떨어져서 마감을 한다면 마이크론도 같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약간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우리 증시가 이런 미국 증시의 하락의 그 종가를 보고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사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트러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국 대선을 눈치를 봤는지 엔화 금리를 좀 미루는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크게 뭐 악재가 없으면 시장은 무난하게 뭐 보합권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괜찮다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우호적인 전망, 펩트로는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